마감 전략 A 플러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왼쪽일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습니다. 또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또 왜 이렇게 또 커지게 되는 것인지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늘 이틀간 무려 10원 이상 훌쩍 뛰어넘어버리며 1170원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제자리이지만 이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가 불안하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또 장중 상승세를 크게 키웠었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으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돌아서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런 종목별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전략 A 플러스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들 분석해볼까요? 이 종목들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하나씩 열어봅니다. SFA 먼저 볼게요. 지금 상승폭 많이 줄여놨죠? 41,6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뉴스로는 중국 업체와 1,098억 원 규모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튀어오른 바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보다도 올 하반기에 수주가 훨씬 더 많이 잡힐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실었던 것인데요.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은 0.3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볼게요. 파라다이스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가져가는데요. 5% 넘는 급등으로 웬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파라다이스. 6월 한 달간 카지노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 상승했다라는 수치를 일단 받고 있고요. 이런 뉴스거리가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원위치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17,500원입니다. 현대상선 체크할까요? 결국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장중한 때는 10% 이상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뉴스 있었잖아요. 세계 3대 해운 동맹에 현대상선이 들어간다. 내년 4월부터 이름은 디 얼라이언스입니다. 이제 정회원으로 이제 내년부터 가입을 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내 상승 탄력을 줄여놨습니다. 3,745원대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날도 볼게요.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모멘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상승하는 날이 제법 반복이 됐었거든요. 오늘 장중한 때 20% 가까이 오른 바 있었고요. 어쨌건 나흘 연속의 상승이긴 합니다. 자회사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자회사 페인코이가 이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코인이라는 그 코인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권사 쪽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인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15원대 놓여 있네요. 하이트진로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새로운 맥주 테라가 자꾸 언급이 됩니다. 출시된 지 39일째 되던 날 100만 상자가 팔렸다라는 뉴스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출시된 지 100일 만에는 300만 상자 이상 팔려나가면서 병수로 따지면 1억 병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주가 그동안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한 달은 조금 쉬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 보겠습니다. 15% 급등 현재 유지가 되고 있네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었던 메지온입니다.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패닉에 몰아넣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틀간 또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오늘 뉴스는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연장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또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믿어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들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일단 어제 강했었던 동진세미캠은 오늘 급락으로 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새로 점검이 된 게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해서 지금도 상한가 기록합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 나왔었던 일본 수출 규제 건이요.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 진짜 수혜가 가능한 건지 이것 또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본 쪽에서 전해진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네. 할 거다라는 강화할 거다 이 얘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펼쳐지면서 뭐 관련 수혜주 혹은 피해주 찾기가 좀 혈안이었던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장중에 어떤 관점에서 이 뉴스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거 이제는 어떤 원초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강국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듣고 있는 그 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한테는 안 되는구나. 아직 갈 길 좀 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에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폴리아미드라든지 리지스트라든지 그리고 에칭가스라든지 이 세 개 부분의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레지스트가 없으면은 에칭이 안 돼요. 그리고 에칭이 안 되면은 디바이스 간 연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등 생산할 때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소모성 부품이 조달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공정에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빠르게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은 일본에서 90%를 점유를 하고 있고 70%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체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물론 일단 그 공정에 차질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긴 하지만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량이 또 축소가 되게 되면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어떤 양면과 같은 역할을 일단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품들이 이런 그 소모성 부품들이 조달이 안 되게 되면은 어쨌든 공정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거, 그 공정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패키징 부분에서 좀 네.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동진세미캡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가 바로 가능한 게 그 에칭가스라고 할 수 있는 감광액 이게 지금 동진세미캠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진세미캠이 어저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네. 그와 연관성 있는 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시값과 증착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잘 갔지만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그 과정에 들어간 소모성 부품,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투스가스를 만드는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시각이라든지 증착 과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가 가능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앞으로 대체가 될지 어찌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램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단기간에 막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을 따라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수소차 테마가 반짝 반등을 하게 되면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기적인 급등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나빠요라고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대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좋아요 도장을 찍기는 하는데 뭐 지금 당장 따라붙자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네.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이슈가 빵 부각되면 거기로 와르르르 돈이 몰리고 그쵸.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굳이 뭐 이제 뭐 거래도 안 될 네. 뿐더러 굳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붙을 이유는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네. 분명히 뭐 볼 거기서 필요는 저는 있다. 탑픽을 그래서 동진세미캠 아 그래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금 지적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저는 최근 시장을 두더지 장세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네.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망치 이렇게 때리는 너무 거 힘들어요. 뿐이죠. 네. 네, 맞아요. 반도체 소재주 일단 좋다라는 시각은 유지하되 향후 움직임은 한번 뉴스도 챙겨보고 저희가 또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요. 메지온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이거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통 모르겠다라는 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굳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워낙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메지오는 어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평가 내리시겠어요? 일단 결론부터 위험한가요? 말씀을 네. 드리면은 희귀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업체들 같은 게 안 건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뢰 네. 문제니까. 네, 네. 신뢰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상 얘기를 할 때 인보사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지난주인가요? 그전인가요? 어떤가요? 네트랜드팅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트랜드팅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게 결국 무죄로 끝이 났지만은 네, 네. 그때 당시에 백소 사태로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잖아요. 회복 못하죠. 네,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서두에 말씀했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걸 왜 드리냐면은 이게 어찌면 가십거리인 것 같아요. 가십거리.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과정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떻게 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카드라 이런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과는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임상과 신약 개발이니까 희귀 신약 임상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가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매주원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일단은 임상 우려감이 해소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적 상승세가 지속이 될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HLB처럼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은 또 반대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네. 2017년도에 19,000원, 2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7배 넘게 주가가 상승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플러스긴 해요. 지금 14.5% 플러스이긴 한데 이게 뭐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급락했던 거였던 반작용으로서 지금은 매지온. 네, 요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12만 원대가 돌파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좀 봐져요.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야, 2만 원에서 15만 많이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르긴 했네요. 예.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주가 고평가 딱 말하기 좋은 차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임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같은 경우 2상까지 가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돼야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훨씬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상 같은 경우 이상에는 효능과 안정성, 3상 같은 경우도 효능과 안정성이에요. 그런데 이상 같은 경우는 암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기라든지 말기, 그러니까 거의 치유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투약을 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이상에서 더 이상 이 질병이 진전이 안 되게 되면 효능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상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3상 쪽에 가서 아무리 얘기 되면 초기란치 1기 같은 이제 발병이 시작된 사람들한테 효능이 확실하게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보다는 3상이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2상이 아니라 3상 쪽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HLB라든지 매지원과 같은 이런 오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제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 또 틀리다 보니까 오해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3상으로 해서 효능을 확인을 하고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3상까지 조금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는 그런 네. 제도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네, 큰 그렇게 생각이 그림. 드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다 이 바이오 제약주로 참 마음 아픈 투자자분들이 그쵸, 네. 얼마나 많으셨어요. 이런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매지온 정리를 하자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글쎄요. 네. 그래, 나빠요는 안 주시네요. 일단은 그래도 HLB라는 종보다 상황이 좀 나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술 얘기 좀 할게요. 하이트 진로의 테라 여러분들 뭐 네. 마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과도 방송 네. 전에 이거 마셔봤냐 어땠냐를 막 네. 논의하다 들어왔는데 결국은 둘 다 마셔보질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억 병이 객관적인 팔렸다 판단은- 그러는데 예, 예. 한 병도 기여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네요. 근데 분명한 건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네. 테슬라라고 해서 테라랑 이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랑 왜 섞어 마시고 이른바 소맥 이것도 뭐 그렇게 인기가 네. 많았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게 화제가 되니까 뭐 하이트 진로도 이 네. 주가 열어보면 1년 사이에 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어떤 판단 내릴까요? 이번 주 목요일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는데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소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은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판매가 증가를 하거나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다시피 하이트 진로가 1분기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되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맥주 판매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적자였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가 테라 판매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1억 병 판매라는 이런 네. 신화를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신세계 INC의 비디비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비디비치 같은 느낌.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도 비디비치? 네, 네네네. 신세계 네. INC. 화장품이요? 네, 그거 네. 많이 팔리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도 어찌 보면 음식료계 신세계 INC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도 비디비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가 그 비디비치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여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네. 신제품에 대한 어떤 효과로 해서 신세계가 날아갔잖아요. 그것처럼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지만 이런 판매량 증가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라가 거기에 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는 테라 판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소주 가격이 올랐다 그러다고요. 가격 인상과 네. 판매량 증가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 실적 개선 네, 이어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2분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턴어라운드, 흑자로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어떤 대안주로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차트 한번 볼게요. 네네. 근데 이미 그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고 지금 네. 쉬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분기 적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1분기 적자 기록하자마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전에 파트론 기억나시죠? 파트론 같은 네.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1분기 실적 얘기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근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또 2분기 실적 얘기 나오면 또 상승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사유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테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항상 계속 테마주처럼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어떤 추세선이 61선이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61선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정시 매수. 그 관점에도 조금 기술적으로도 부합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개선 요인도 충분히 있고 기술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자리가 왔다라는 생각에 일단 요 종목도 좋아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하이트 진로 조정을 이제 예쁘게 거치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뒤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다날 보겠습니다. 네. 사거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오늘 상승 탄력도는 많이 준 채 진행이 됩니다. 네네. 가상화폐 화폐 그 코인을 하나 내놨나 봐요.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분석. 최근에 막 비트코인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석할까요? 맞아요. 그 비트코인 상승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상승 요인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페이코인 회사가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서 그런 영향도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던 1차적인 어떤 결론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단기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게 테마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매출과 연결 가능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삼성페이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뭐 다날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가 삼성페이처럼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좀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차트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성 흐름 때문에 현재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지금 오늘은 기울거리 좀 강하게 좀 달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어찌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그 다날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이 페이코인이 핑계가 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 여부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처럼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은 실적과 연결이 되고 안정적인 어떤 추세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한데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조심하자.
그런 관점에서 네. 일단은 나빠 의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투자 의견 네, 나빠요로 찍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현대상선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현대상선에 뉴스거리가 하나 잡혔는데 그리고 이거 좀 대단한가 보다라는 네. 뉴스로 인식을 했었는데 주가는 참 상승이 이렇게나 무겁습니다. 디 얼라이언스 네. 이 동맹에 들어간다라는 뉴스.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해운 같은 게 물동량이 중요하잖아요. 물동량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그 프랑스의 CGM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코스코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해운업체들의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치였어요. 그래서 물동량 확보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과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똑같은 조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등 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얼마만큼 물동량을 따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유보율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지금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적자도 축소시키면서 흑자로 전환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좋지 않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등반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정예원반에 그 우등반에 들어간 건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네, 건 네. 얘가 공부를 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가 보기엔 약세 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인지 방금 말씀드린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어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관망이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한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글쎄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 얼라이언스 친구들을 만나는 네네. 시점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야 또 실적이 숫자가 나올 것이고 한번 이 뉴스는 꼭 기억해뒀다가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글쎄요고요. 네, 일단 탑픽 하나만 꼽을게요. 어떤 네. 종목으로 가볼까요? 요즘 참 맥주가 생각되는 날씨잖아요. 화이트 진로? 정말? 네, 네. 네. 목표가를 그래도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목표가요? 일단은 저는 죄송한데 그 종목이랑 목표가를 잘 잡질 않아요. 근데 대신에 시점 하나만 잡을게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네네네네. 차라리 그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하이트 진로 올려두고요. 좋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